네,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성폭행 여부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이었죠.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방송에서 과거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건모 씨의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피해 여성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공식 입장을 같이 밝혔어요. 근데 거기서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인데요. 강용석 변호사 말에 의하면 여성 A씨가 직접 메일로 연락을 해와서 2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강남구 논현동의 유흥업소 그림을 그려서 비교적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 이 방송을 탔었죠. 처음에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을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을 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그 배치도 당시에 룸 배치 이런 거 같아요, 저게. 그런 그림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 일단 이 사건이요.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방 안에 CCTV가 있었을 리도 없죠. 그리고 3년 전 사건이라고요. 그런 그 성 관련 수사를 하고선 재판을 할 때 중요시하는 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런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강용석 변호사가 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강용석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법의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그림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보기 자체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업소는 없어지고 다른 업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저 배치도를 갖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대략적인 걸 보더라도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향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적어도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간접적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업소에서 일을 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저 방송에서 단순히 방송으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강용석 변호사가 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법원에서 중요시하는 게 일관된 증언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들어왔었던 그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그 여성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기억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그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모 씨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A 씨, 그 여성의 몫이지만 사실 김건모 씨 입장에서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이 CCTV도 없죠. 관계자들도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가게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예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던가 아니면 내가 가기는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되는 이 임무를 맡게 됐는데